지금이 2시 1분. 네.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ISI 채널에서 ISI의 어떤 이펙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퀄라이저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퀄라이저는 제로 폴스인가 MMSE를 배웠어요. 그렇죠? 오늘 배울 방법은 그렇지만 제로 폴싱이나 MMSE는 어떻게 보면 옵티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옵티멀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하냐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MMSE는 옵티멀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하다고 하냐면 mean squared error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mean squared error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는 거가 비트 에러 레이트 측면에서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심볼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디텍션 기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ISI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하면 줄이기 위한 그 리시버의 그 필터를 우리가 설계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제쳐두고 비트 에러 레이트를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디시전 기법은 무엇이겠느냐? 아주 원론적인 이제 질문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법이 될까요? 항상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맵 디시전이라고 무조건 그 원론적인 이야기하면 맵 디시전이에요. 맵 디시전. 그렇죠? 맵 디시전인데 맵 디시전은 그 포스티리어리 프로버빌리티를 두고 저기 포스티리어리 프로버빌리티가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시브드 된 심볼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R1, R2, R3 해가지고 얘네들을 쭉쭉쭉 봐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R1 하나만 보고 S1이 뭐지? 라는 걸 디시전 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R1을 보고 가능한 심볼들이 무엇인지를 쭉 다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높은 것에 심볼이 보냈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걔가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가 바로 맵 디시전인 거죠. 그죠? 그 맵 디시전은 equally probable 하거나 첫 번째 또는 priori probability를 모를 경우에는 그 맵 디시전을 그러니까 priori probability를 모르면은 맵 디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priori probability를 모르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면 ML 디시전을 써요. 그렇죠? ML 디시전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S1에 어떤 심볼을 보냈다라고 했었을 때 received 된 심볼의 likelihood 펑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식적으로 보면 posteriori probability와 그 ML likelihood 펑션 간의 그 관계에서는 priori probability가 likelihood 펑션에 곱해졌느냐 안 곱해졌느냐 단순한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은 언제 같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언제 같아요? equally probable이면 둘 디시전 기법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priori probability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옵티멀한 방법을 사용해서 디시전을 내려라. 라고 한다면 likelihood 펑션을 기반한 맥시멈한 값을 주는 그러한 심볼을 선택하라 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또는 equally probable인데 그 옵티멀 디시전 룰을 써라. 라고 하면은 금방 했던 likelihood 펑션 ML을 쓰든 맵을 쓰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방 말했던 것처럼 R1을 보고 우리가 decide S1을 그러니까 이 1은 무엇이냐면 그 타임 인덱스를 말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타임 인덱스를 이렇게 RN을 보고 decide SN 그러니까 이거는 symbol transmitted at t는 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디시전 기법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냐면 이제까지 배운 걸 symbol by symbol detectio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 단위로 디텍션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로폴싱이나 MMS의 기법은 심볼 하나를 보고 디시전을 내리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yn, yn-1, yn-2 이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볼 대 심볼을 디시전 한 거가 아니라 하나의 시퀀스를 보고 지금 현재 보낸 그 심볼은 무엇인지 디시전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의 조금 뭐랄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고요. 시퀀스 디텍션. 시퀀스 디텍션.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를 시리즈를 보고. 왜 여러 개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의 심볼이 과거 또는 미래의 심볼들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심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혹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옵티멀 기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R1, R2 해서 Rn개를 받았는데 N 시리즈가 있어요. 하나의 시퀀스예요. 그렇죠? 이 시퀀스를 디시전을 내리는데 이 시퀀스는 각각의 어떠한 심볼들이 보내졌을 거예요. 각 타임에. 하지만 받은 Rn에는 예를 들어 R2에는 S2가 들어가 있지만 S1도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고 S3도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ISI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likelihood 펑션을 써보면 likelihood 펑션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R 벡터 그 다음에 S 시리즈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K는 1부터 K까지 1 of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RK의 마이너스 SK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여기서 조건이 무엇이냐면 R1, R2, Rn은 서로 뭐하다?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거죠. 저 가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이 지금 저기에서 맞으니까 제가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는지를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 왜 헷갈려 할까 봐 하냐면 무엇 때문에 헷갈려 할까 봐를 내가 걱정하냐면 지금 S2를 보내는데 S1도 들어가 있고 S3를 받았을 때 R3를 받았는데 R3에서는 S3만 보낸 거, 그 다음에 노이즈가 섞여야 되는데 S3만 보낸 거가 아니라 S2도 들어가 있고 S1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ISI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R2하고 R3를 비교해 볼게요. 내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R2, R3는 인디펜던트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인디펜던트 하니까 저렇게 각각의 PDF에 고부를 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R2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예제로 시그마? 저기 곱으로 해놨잖아요. K는 1부터 K까지 앞에. 각각. 예. 자, 보세요. R2는 예를 들어 H0 지난번에 S1 플러스 S2 플러스 H1 S1 이그젬플 플러스 노이즈 G2 R3는 H0 S3 플러스 H1 S2 플러스 노이즈 G3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C1, C2는 가우시안이고. 그쵸? 가우시안이고. 그러면 R3와 R2의 랜덤 베리어블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냐라는 거죠.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렇게 곱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PDF를, 조인트 PDF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F, R2, R3 여기에 S1, S2, S3 이러한 심볼들이 주어져 있었을 때 F, R2 이러한 시리즈들 곱하기 F, R3 시리즈들 이것을 제가 시리즈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거는 R2와 R3가 인디펜던트 할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디펜던트 하냐면 이 각각의 왜 인디펜던트 안 한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냐면은 여기에 S2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S2도 들어가 있으니 공통된 부분이 서로 들어가 있으면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서로 인디펜던트가 아니면 요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요거가 주어졌을 때의 R1, R2이기 때문에 S2, S3는 마치 컨스턴트 밸류처럼 취급을 해라 라는 소리가 여기 주어진 요 조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었을 때의 R2와 R3의 조인트 PDF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얘네들이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보세요. 이거의 민 값은 얼마이냐면 R2는 평균 값이 H0 S2 플러스 H1 S1 그 다음에 Z2 그 다음에 R3는 H0 S3 플러스 H1 S2가 평균 값이고 G3가 G3가 아니라 이거의 베리언스 값이 그대로 같은 이 시그마 제곱은 베리언스 오브 G2, G3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된 부분은 미인에 관련되어 있고 미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코릴레이션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펜던트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았는데 더 내가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서 이 금방 설명한 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요 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요 식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요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곱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인디펜던트 하지만 저렇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FR, SK, 요게 있으면 요거를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펑션에서는 요거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맥스 S M F R S M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이게 ML 방식이죠. 그렇죠? 이게 ML 방식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ML 방식은 심볼 바이 심볼의 ML 방식이에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 SM은 제가 이렇게 벡터 처리로 했지만 이건 2디멘저널이기 때문에 벡터 처리로 한 것이지 시퀀스로 있다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R도 제가 벡터 처리로 했는데 왜 벡터냐면은 어떤 측면에서 벡터냐면 2디멘저널이기 때문에 디모듈레이터에 코릴레이터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에 대한 각각의 아웃풋 R1, R2를 나타내는 벡터였던 거죠. 그렇죠? 시퀀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볼 바이 심볼의 ML 디텍션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의 R 벡터는 무엇이냐면 타임 시리즈로 오고 있는 시퀀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퀀스를 보고 디텍션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 S도 마찬가지로 S에 대한 벡터 처리한 것도 디멘전에 대한 벡터가 아니라 시퀀스로 보내진 심볼에 대한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요 시퀀스에 대한
대한 맥시마이즈드 된 시퀀스를 찾아라 라는 거죠. 하나의 값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보내진 값을 봐라 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max s k는 1부터 k까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rk 마이너스 sk의 제곱.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2의 마이너스 여기 이제 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제 이 말인 거죠. 네. 네. 자, 이거는 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미니마이제이션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K는 디멘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타임 시리즈로 온 K개의 타임 시리즈의 시퀀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디멘전에 있는 값들이 아니고 K는 뭐랄까 length of sequence 저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을 해보냐면 예를 들어 R1은 예를 들어 S1은 플러스 1이고 S2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자, R1은 0.7을 받았고 R2는 0.1을 받았어요. 그리고 R3는 또 0.2를 받았어요. 자, 이퀄리 프로버블한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이퀄리 프로버블 하면 R1 0.7을 받았을 때 뭐라고 디시전 내릴 거예요? S1을 보냈다라고 디시전 내릴 거죠. 그렇죠? R2를 받으면 뭐라고 디시전 내릴 거예요? 다시 S1을 보냈다라고 말하겠죠. R3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바로 라이클리우드 ML 디텍션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ISI 채널을 겪었다라고 해봅시다. ISI 채널 때문에 그 전 심볼 하나만, 그러니까 투탭, 우리 그전에 했던 예제처럼 투탭인 그 ISI 채널을 겪었다라면 처음에 R1 0.7은 그 전에 심볼이 없기 때문에 0.7 하나만 왔다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R2 0.1을 받았는데 그 전 심볼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R2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심볼을 내가 디시전을 하기를 1이라고 했다라면 1이 지금 현재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쩌면은 영향 정도에 따라서 H1의 값에 따라서 그 전에 마이너스 2를 그 R2를 보냈을 때 마이너스 2를 보냈는데 그 전값이 플러스 1이라서 나한테 더 큰 값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는 노이즈가 어쩌면은 그 전에 보낸 심볼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그 Z2가 되게 큰 노이즈 값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H0와 H1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ISI 채널의 그 탭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난주에 했던 여러분들의 제로폴싱이나 MMSE도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걸 강조해서 말을 안 했지만 오늘 하려고 말을 하는 거지만 H0와 H1을 알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제로폴스 이퀄라이저나 MMS의 그 필터 설계가 가능해요.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스움하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런 채널 정보는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알 수 있는 테크닉들은 아주 정교하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 ISI 채널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서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보내요. 내가 일을 보낼 테니까 너 뭐 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낸 거 가지고 H0 이것만 와야 되는데 어떤 값이 더 오면 채널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식의 인지하는 방법들이 그 현재 우리 통신할 때 다 쓰이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전화하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채널을 에스티메이션에서 H0 값이 무엇인지, H1 값이 무엇인지, H2 값이 무엇인지 그걸 제일 먼저 알아내야만 해요. 그래서 그거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그 다음 일들이 제로 폴싱을 하든 MMS를 하든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알아내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이 그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H0, S0만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H0, S1과 H1, S0가 올 텐데 얘가 올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얘가 오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R2가 0.1인 경우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몇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네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뭘 비교해야 되냐면 S1이 플러스 1일 때, S0가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요거가 각각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S1, S0 요거에 대해서 4개를 비교해 가지고 미니멈인 것을 하나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3를 이걸 0.1을 바라보고 무엇을 비교를 해야 되냐면 R3와 이제 H0, S2 저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 1 S3 마이너스 H1, S2의 이거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모든 컨비네이션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모든 컨비네이션들을. 그렇죠? 여기도 4가지가 나올 거예요. 4가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4가지 조합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4가지의 조합을 해서 미니멈 한 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S2가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거가 여기에서 그 전 단계에서 내린 이 S2하고 달라지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노이즈 값 때문에. 그쵸? 되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조금 쉬워져요.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S1은 플러스 루트 제가 플러스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1이라고 했군요. 플러스 1 S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을 2개를 찍어 놓고요. 트렐리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찍어 놓고 만약에 그 다음 단계에 1이 오면 S1이 오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플러스 1이 왔고 그 다음에도 플러스 1이 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전에 마이너스 1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 그런데 처음에는 플러스 1이 왔는데 그 다음 단계에 마이너스 1이 오면은 이렇게 그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마이너스 1이 왔는데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1이 오면 나는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리는 거가.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예제를 하나 줘볼게요. 이러한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을 주어졌다라면 무엇이 보내진 거를 그린 걸까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1 보내졌죠? 그 다음 거가 마이너스 1이 보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보내지고 그 다음 플러스 1이 보내진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요 4개가 보내진 그림을 제가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자, 이건 뭐를 보낸 거가 될까요? 처음에 마이너스 1, 두 번째 마이너스 1, 세 번째 처음에 플러스 1, 두 번째 플러스 1, 세 번째 뭐? 마이너스 1, 네 번째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플러스 1. 그렇죠? 그걸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그림을 그려봐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 왔고, 플러스 1이 왔고, 마이너스 1이 왔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죠? 이제 트렐리스 그리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가 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여긴 두 개만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모듈레이션이 바이너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16컴이다. 그러면 16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 스테이트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퍼스트 스테이지, 여기는 무엇이냐면 세컨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라는 소리는 타임 인덱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nth 스테이지다 그러면 n번째까지 보내진 그 시퀀스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스테이지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을 R1, R2, R3 아까 세 가지 경우를 봤어요. 여기에 보내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모든 경우를. R1, R2, R3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총 8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8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경우 하나, 이 경우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그렇죠? 벌써 이제 몇 개가 나왔냐면 4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그래서 세어보면 또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또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그래서 총 8가지가 나오는 거죠.
겹치는 거는 일부 겹칠 수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겹치는 거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이 8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퀀스적으로. 이 패스를.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무엇이냐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왔다라고 가정하고, 그죠? R1, R2, R3하고 이것이 왔다라는 가정하에 이거하고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하나 재는 거예요. 방법을 알겠죠? 두 번째는 이걸 두 번째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와요. 여기도 R1, R2, R3. 이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렇게 하면 8개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모두 계산해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미니멈이 시퀀스 하나를 찾아내서 걔가 보냈구나라고 하면 ML 방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시퀀스적으로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측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시퀀스는 메모리, 그러니까 그 ISI의 탭이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시퀀스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가 좌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탭의 2배 정도 보면 안전하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그걸 분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했더니 네글리저블하게 그 ISI에 대한 영향이 없어지더라.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시퀀스 길이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탭 랭스가, ISI 탭 랭스가 한 5개 된다고 해봅시다. 5개. 그러니까 시퀀스는, 스테이지는 10개 스테이지까지 보라는 소리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LTE 지금 전화기 쓰면서 데이터 쓸 때, 전화할 때 말고 데이터 쓸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레이션이 지금 16컴이에요. 그 다음에 64컴이에요. 그죠? 자, 16컴이면 스테이트가 몇 개가 될까요? 아까 16개라고 그랬죠. 각 심볼별로. 16개가 저렇게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16 중에서 계속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스테이지는 10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개를 비교해야 될까요? 16에 10승. 지금 2에 3승계를 본 거예요. 16에 10승이면 계산이 안 나오죠. 16에 10승이면 16은 2에 4제곱승. 그죠? 2에 4제곱승에 2에 40승. 그러니까 2에 40승이면 컴퓨터 하면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심볼들을 10개를 디텍션 하기 위해서 그 ISI가 있었을 저렇게 써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제 ML 방식이. 그렇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산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PC에서도 오버플로우가 나서 이상값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셀룰라 폰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그 계산량의 CPU의 그 프로세서의 그 함량은 그렇게 컴퓨터만큼 좁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정말 앞으로 더 반도체가 발달해서 프로세서 타임이 좋아지면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더 옵티멀하게 가는 거죠. 더 옵티멀하게. 약간의 성능도 좋아질 수 있는. 그거면 가는 거거든요. 프로세서가 뒷받침 해주면. 하지만 이거는 너무 헤비한 거죠. 이 계산을 매번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 계산 방법에 대한 그 고민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면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비터비 알고리즘이라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쓰이는데 비터비 알고리즘은 이런 거예요. 스테이지가 있는데 R1, R2가 있어요. 서로 약속을 해요.
무조건 처음에 보내는 것은 이걸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서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처음 보내는 건 갈비지 비트 하나를 보내는데 플러스 1을 무조건 보낼게. S1의 스테이트를 무조건 보낼게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반의 패스가 줄어들어요. 2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을 첫 데이터에 보내면 그만큼 데이터 레이스에 대한 약간의 손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갈비지 데이터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걔는 일종의 인덱스 역할을 해요. 나 처음에 트레일리스 이거의 패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하라. 나는 그 사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받아요. 그래서 나는 밑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 이거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올 수 있는 거가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밑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왜냐면 처음에 무조건 플러스 1을 보냈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받은 값이 R2라고 한다면 R2 마이너스 내가 받은 심볼 여기서는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과 플러스 2를 보냈을 때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플러스 1과 플러스 1 간의 이 요거를 나타내는 것은 제가 뭔지 나타내면 플러스 1 H0 더하기 우리 이그젠플에서 투탭 이그젠플에서 플러스 1 H1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1이 왔었을 때 시퀀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간의 차이를 재겠다라는 거예요. R2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R1에서도 받은 거가 있는데 이때는 플러스 2를 보냈다는 걸 우리 확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1 마이너스 H0 하나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R1을 받았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죠. 잘 따라와야 돼요. 딴 생각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딴 생각하면 다시 들으면 되긴 해요. 유튜브로. 자, 그런데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단계가 있을 거예요. R3를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얘는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서 하나로 갈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의 패스로 갈 거예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무조건 1에서 시작했고 1에서는 플러스 1로 가든지 하나 더 그려야 되나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이것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플러스 1이 처음에 무조건 왔고 플러스 1에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 거가 마이너스 1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 때의 값도 R2 마이너스 첫 번째 플러스 1이 오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1이 왔을 때의 둘 간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시 보면, 제가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자, 유클리드 디스턴스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조금 이 패턴에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값을 제가 노테이션을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계산한 1, D1이라고 할게요. 가로 열고 1은 무엇이냐면 D1은 제 미안합니다. 자, 다시 여기를 D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플러스 1이었을 때의 스테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여기 플러스 1인 지점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퀀스적인 디스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 전 단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지금 현 단계의 계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더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D2 플러스 1 이 스테이지 2에서 업데이티드 말고 accumulated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D2 프라임 1에서는 D2 플러스 1 더하기 D1 플러스 1. 그 전 단계의 플러스 1과 지금 현재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합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냐면 D2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D2 프라임 마이너스 1은 D2 플러스 마이너스 1과 지금 현재와 과거 단계에서의 플러스 1 이렇게 합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ccumulated 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다. 스테이지 2에서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로 넘어갈게요. 스테이지 3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오는 그 전 단계 플러스 1에서 오는 거가 두 개가 있고 그 전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오거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오는 요거의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스테이지 3에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3 여기가 D3인데 제가 이렇게 쓰는데 하나는 무엇이 이제 이제 인덱스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전이 지금 현재는 플러스 1인데 그 전이 플러스 1에서 오는 것 플러스 1인데 그 전이 마이너스 1에서 오는 것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여기 밑에 빨간 거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D3 그 전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인데 그 전이 플러스 1에서 생긴 것 그 전이 마이너스 1에서 생긴 것 이렇게 두 개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 메저가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 자, 스테이지 3에서 accumulate accumulated 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3 프라임 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하나는 D3 현재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온 거에다가 그 전 단계에서 온 거 여기 D2의 플러스 1 또 D3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온 거에다가 D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제가 이거를 가로 열고 이렇게 D3 프라임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D3 프라임에서 마이너스 1. 이 지점에서의 값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올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 이렇게 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계산됐는데 그 전에 D2 플러스 1이 온 거죠. 그죠? 두 번째 여기서 온 거는 무엇이냐면 현재는 D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그 전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 다 큐뮬레이티드 된 걸 더해야 되겠죠? 큐뮬레이티드 된 것. 그때 현재 값이 아니라 큐뮬레이티드 된 것을 더해야지만이 계속해서 큐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미니멈인 것을 하나 셀렉션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만 서바이벌이 될 거예요. 하나만 서바이벌. 왜냐면 양쪽이 다 한 곳으로 오지는 않아요. 옵티멀 패스는. 둘 중에서 하나만 작은 것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하나만 작은 것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길 찾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길들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길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그 1910년도쯤 컨트롤 시어리 그러니까 제어공학에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수학 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지점을 가는데 길들이 노드들이 있어요. 뭐 다리를 건너가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조금 그런 문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합 문제에서 뭐 이쪽 길로 가면 뭐 얼마가 걸리고 저쪽 길로 가면 얼마가 걸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라우트가 있는데 가장 최소의 길은 어디냐. 뭐 그런 또 모든 가능한 길들의 패스는 얼마이냐.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길들의 패스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중에서 미니멈 길로 가면 최적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처음에는 무조건 이 길로 간 다음에 양쪽으로 갔었을 때 뭐 그런 미니멈한 값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최적적인 라우트를 찾는 기법이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제어공학에서 처음 나온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걸 통신의 이러한 ISI 채널에서 적용한 거는 1960년대가 처음이에요. 그 비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비터비가 이거를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어공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멈한 것을 하나 셀렉션 하면은 at every stage에서 at every stage one survival path exists at each node. 각 노드에는 하나의 서바이벌 패스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는 두 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중에서 미니멈인 것을 하나 선택하고 미니멈하지 않는 건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 점 모두 계산하는 거가 아니라 그 전에 어큐뮬레이트 된 미니멈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서바이벌 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값을 계속해서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마지막 nth 스테이지에서 두 개만 서바이벌이 되겠죠. 각 스테이지별로. 그렇죠? 그 서바이벌 된 스테이지 중에 미니멈인 하나를 선택하면 최종적인 서바이벌 패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둘 중 하나 골랐는데 실제로 다음 것까지 했는데 저는 버리는 게 더 가까워져.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거는 조금 내가 우리 스코프에 벗어나서 설명을 지금 하기는 좀 그런데 절대 내가 여기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가 뭔지 아는데 여기에서 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해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더 짧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 중에서는 무조건 무엇인가 하나인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큐뮬레이트가 되잖아요. 어큐뮬레이트가 되는데 이 값이 그 전에 여기까지 서바이벌 한 거에서 여기에서 달라지지는 않겠죠. 여기서도 더 적은 데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서바이벌, 여기서 서바이벌. 계속 두 개 스테이트마다 살아남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얘가 되게 짧았는데 더 나가봤더니 이쪽이 서바이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ML 디텍션은 ML 시퀀스 디텍션은 M to the L calculation 이거였던 거죠. M은 모듈레이션 사이즈를 말하고 M은 모듈레이션 사이즈를 말하고 L은 무엇이냐면 2 곱하기 K. K는 ISI의 탭 랭스. 이렇게 쓴다라면 제가 대략적으로 2K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2K 플러스 1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2K 플러스 3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2K라고 말할게요. 2 곱하기 K. 그러니까 아까 4개, 2개의 탭이면 4개, 4개 정도 보면 된다. 이렇게 한다라면 비터비 알고리즘은 M의 L승을 보는 게 아니라 매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하나 계산, 그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비터비는 비터비 알고리즘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accumulate. 뭘 accumulate 하라는 거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매 스테이트, 매 스테이지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ompare. 뭘 compare요? 각 노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compare. 그 중에서 하나만 셀렉트 하는 거죠. 각 노드마다 하나만 셀렉트 하는 거죠. 그렇죠? 각 노드마다 하나 셀렉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스테이지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렇죠? every 스테이지에서 한 패스만 셀렉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elect. 요 세 가지의 작용을 통해서 M의 L승의 비현실적인 계산을 확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제로 폴싱이나 MMS에 비해서 더 높은 계산량이 필요한 디텍션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제가 예제를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예제가 있어요. 그대로 해서 이 비터비 알고리즘에서 accumulate 하고 compare 하고 select 하는 과정을 뭐 R1은 뭘 받았을 때 R2는 뭘 받았을 때 막 이런 걸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맨 마지막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처음부터 바로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처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두 개잖아요. 결국 서바이벌 한 거는. 네.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왜냐면 저 보세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우고 패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서바이벌 패스가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이 두 개의 서바이벌 패스를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작은 패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만 남기자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같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1, 마이너스 1 이렇게 온 패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온 패스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얘가 더 미니멈일 수가 있어요. 미니멈일 수가 있어요. 얘보다 더 작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잠깐만 예제가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림은 두 개의 서바이벌 패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뭐냐면 처음에 얘가 잠깐만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무슨 경우를 말하냐면 1부터 시작했어요. 두 가지 경우를 보자고 그러잖아요. 금방 질문한 건 무엇이냐? 이 둘 중에서 얘네 중에서 미니멈 한 거 선택하자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하기 좀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자 이거죠. 두 번째로 갔는데 얘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서 이거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얘가 서바이벌이 된 거죠. 밑에도 갔는데 둘 계산을 해봐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어큐뮬레이트 해갖고 했는데 이 값이 큰 거예요. 이 값이 얘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얘보다 커가지고 이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서바이벌 된 걸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가 다른 길을 갔지만 어느 순간에 모아지는 길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가는 패스가 하나 생기고 얘는 녹색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 패스가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살아남은 거란 말이죠. 이쪽 노드에서는. 여기 노드에서는. 이쪽 노드에서는. 그쵸? 그 전에 있었던 거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만약에 효과가 ISI 된 거가 조금 지나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안 날 정도로 뎁스가 우리가 지나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쵸? 그 뎁스가 어느 정도냐면 2K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 노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했거나 말거나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기